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은 남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첫 번째 질문하신 분, 스승님 고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스승님 잘 알지 못하던 제가 스승님 가르침 공부하면서 3년째 5년째 됐을 때 우와 정말 위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정말 갈수록 수승한 삶으로 가는구나 하고 감탄합니다. 왜 해가 갈수록 위력 있는 삶을 사는지 가르침 주셔서 덕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덕분 서쿨과 인연이 되면 해가 갈수록 왜 위력이 있는 삶을 사는지 덕분 서쿨 인연이면 첫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의 원리를 알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익숙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숙달이 되면 좀 더 자신이 능력 발휘를 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와 내가 몇 년 전하고 보면 확실히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끼고, 여기서 이제 달통까지 가면 여러분은 완전히 여러분이 갖춰져 있는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것이라 특별하게 내세울 것은 아니다마는, 그런데 본보기로 내세워야 본받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스승님 한인축제 1일째 영상 편집 확인을 하면서 삼전방에서 느껴지는 온화하지만 강한 빛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하늘, 땅, 불보수 어르신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시는 빛인가요? 방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요 핵심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빛이라서 빛이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면 이런 문제에 앞으로 더 이상 분별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빛이 아니면 절대로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꾸로 화살을 안쪽으로 돌리셔. 내가 빛이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에게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네. 오늘 우리 귀한 세계적인 인물이 막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향수, 꽃, 핫핑크색 목걸이에 집착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마음 안에 있는 전지전능한 영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일러주기 때문에 질문해요. 질문을 할 때는 마음에서 편안하지 않으니까 질문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지 마라 하고 마음에서는 한쪽에 일어나니까 질문하게 돼. 제가 물건에 집착해도 될까요? 이런 거 전부 다 하지 마라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하라고 영위해 줄 것 같으면 이런 질문까지도 안 나오냐. 자, 제가 향수, 꽃, 핫핑크스 하려고 공부한다고 다른 사람을 배려 안 해주고 저만 생각해도 될까요? 이런 게 전부 다 공부한다고 저만 생각하고 배려 안 해주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 전부 다 여러분도 해당될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골라서 다 해놨나요? 다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속상했다고 던질까요? 속상하다고 뭐 던질 때도 있죠. 말로서 던질 때도 있고 혹은 물건을 던질 때도 있죠. 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향수꽃, 핫핑크색 목걸이에 집착할까요? 다른 사람이 집착하는 분은 잘 없어요. 네,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이런 것 중에 한 가지 정도 혹시 집착이 아니라 좋아하는 경우는 있어요. 집착하고 좋아하는 건 달라요. 좋아하는 거는 그게 내 곁에 있으면 좋지만 그걸 꼭 내 곁에 있게 하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라도 막 해내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한다. 그 다음에 보라색 좋아할지 아니면 핑크색
핫핑크색 좋아할지 고민하면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까요? 고민하면서 다 하고 싶은 거 살까요? 예,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보람찬 삶이란 어떤 것일까 했을 때 항상 자 보시라고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정확히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현재 숨 쉬고 먹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나는 뭘로 도와줄까 하고 뭘 주지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내가 뭘 지금 끌고 올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도움을 받고 사니까 내가 뭘 도와줄까 나는 뭘로 보답할까 이쪽으로 마음을 밖으로 향해라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집착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향수꽃 핫핑크색 하려고 공부한다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거나 배려 안 하고 전에처럼 저만 생각해도 될까요? 전에처럼 저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할 때는 우리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좋아져서 안정이 좀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본래 자리 회복돼서 건강한 몸이 돼서 팍팍 펼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했을 때 항상 우리가 고마움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되게 쉽죠? 뭘로 보답할까? 이렇게 하면 참으로 잘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질문 밖에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애를 가진 세계적인 인물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름 이게 씨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서 예를 들면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고 내 자녀를 장애인이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장애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씨를 자꾸 뿌리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 장씨 예인이다 뭐 이러면 그 이해는 되지만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에너지는 빛은 이런 장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장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바로 봐야 돼요. 자신이 부모 역할을 잘 하려면 부모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자기를 똑바로 바라고 자기를 똑바로 보면 내가 빛이네 내가 에너지네 이렇게 바르게 보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물론 내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도 혹은 어떤 생명체도 다 빛으로 보고 에너지로 본다. 그러면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펼치고 발휘하게 된다. 근데 내가 생각으로 가두어 버리면 그 생각 틀 속에서 더 발휘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요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냐? 부모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을 똑바로 보면 와 내가 빛이고 에너지이듯이 이 세상 모든 자녀도 빛이고 에너지구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휘할 수 있을까? 이걸 오직 분별하면 안 돼. 분별하지 말고 무심해서 한 생각을 계속 내줘야 돼. 너무 잘해서 최고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인물 덕분입니다. 이런 거를 무심해서 한 생각을 내줘야 돼요. 마음으로 하시면 돼. 마음으로. 요걸 계속 하시면 온전하고 완전해서 정말 대단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세계적인 인물 고맙습니다. 이런 거 혼자서 마음속으로 많이 해주세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잘하는 부모 되었다. 우리 축하 한번 할까요? 스승님 귀한 가르침 듣고 있는데 가르침 계속 듣고 있으면 주위에서 방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방해 안 받게 계속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특히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방해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주위에서 방해를 한다고 누가 판단할까요? 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씨를 뿌리니까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일어나요. 이 세상에 누구도 방해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달나라에서 지구를 파라고 그럼 우리가 한 덩어리 한 몸인데 누가 야 콩팥이 심장을 파괴하겠어? 뒤통수가 앞통수를 파괴하겠어? 앞다리가 뒷다리를 파괴하겠어? 뭘 어떻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한 몸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엉뚱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절대로 방해하는 것은 없다.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럼 뭐가 있냐? 방해가 아니라 성장 발전하도록 계속 공부거리를 준단 말이야. 공부. 제발 공부 좀 해라고. 과외 선생님이 공부거리를 주는데 내 공부 시키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방해하네. 내가 공부 좀 해보려면 이러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자기한테 씨를 뿌렸으니까 자기 앞이 자꾸 막히게 된다. 한 번 더. 이 세상에 방해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왜 없어요? 한 몸인데 지가 지 죽을 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한 몸인지 모르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으면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 받은 거 제발 실천하고 나에게도 좀 전해달라 이렇게 하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제발 실천해서 나에게 좀 본보기가 보여라 이런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면 방해라고 그래요. 혹시 방해 해가 들었을 때 뭐야 방해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해석을 긍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인과로 되어 있으므로 무슨 일이 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긍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도리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부하는 거다. 공부하면 그 힘이 길러진. 어떤 경우도 내가 안 말려들고 긍정으로 해석해야지. 이게 공부의 힘이다 말이야. 이렇게 잘 해내는 질문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은 지구에 온 이유가 수행자로 살려고 왔다고 하셨는데 수행자는 어떻게 사는 것을 수행자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자, 수행자 한번 봅시다. 공부를 해봅시다. 수행자. 여러분들의 행자 생활을 점수 제일 받아서 수로, 우도 아니고 수로 이렇게 하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행자는 특별히 안으로 묵언하셔야 돼요. 이게 수행자로 사는 모습이에요. 철저히 안으로 묵언하고 철저히 안으로 비우고 철저히 안으로 화살을 자기에게 대고 화살을 자기 쪽으로 이런 건 전부 다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자, 수행자에서 또 공부인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알아놔야 돼요. 지구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공부인이자 수행자로 살려고 온 거예요. 공부는 철저히 여기는 비우는데 여기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지혜의 말씀을 영의 가르침을 이렇게 자신이 채운단 말이에요. 세포에 세우고 공간에 채우고 특히 여기는 철저히 안으로 자신에게 화살을 들이대는데 이거는 상대에게 빛나게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상대를 빛나게 계속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책임,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해준 덕분입니다. 계속 상대에게 빛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역할을 하는 게 공부인인데 이때는 철저히 침묵을 하 침묵. 그래서 공부인이자 수행자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침묵,
침묵과 묵은. 한번 해볼까요? 침묵 했어요? 침묵, 묵은. 맞나? 이렇게 해도 침묵이고, 이래도 묵이고, 이래도 침묵이고, 이래도 묵이네요. 왜 그럴까요? 지구에 온 분들은 엎어지든 넘어지든 가로로 가든 세로로 가든 오직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인이자 수행자 오직 침묵하고 묵어내라. 왜? 이거 말고 할 게 없다. 그래서 네. 그 수행자로 사는 게 참으로 쉽습니다. 네.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뭐든지 제 책임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딱 이거 하면 되죠. 또 밖으로는 뭐예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거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 근데 수행자나 공부인이 아니면 네가 그런 식으로 했냐, 어쩌게 짧냐, 싱겁냐, 아주 복잡해.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수행자 공부인 할 게 그밖에 없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부인은 그렇게 바깥으로 그러면 되지. 안으로 뭐 하면 돼요? 안으로? 안으로 묵은 침묵하면서 되게 좋죠. 너무 쉽습니다. 자, 요분 질문한 분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질문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내 따라 좀 잘해봐라 막 이런 것으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나날이 성장 발전 태백행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허리 어깨도 굽어지고 무릎 엉치도 아프고 지가 나고 고양이가 안 오구나 분별심도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명상을 잘 할 수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하면 명상을 잘 할 수 있냐? 명상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명상을 시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두 번째는 최소한 50분 이상 한다. 한 번에. 이걸 기본으로 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명상할 때 시간을 정해서 꼭 그 시간에 하라는 이유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좀 알면 좋겠어요. 예? 이거 왜 그렇게 하라 할까요? 우리 몸뚱이가 똑같은 시간에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면 몸뚱이 지가 알아서 이제 명상할 시간이구나 하고 나를 이끌어줘요. 그걸 이쁜 말로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은 게 그때 되면 왜 명상 안 해? 하고 신호를 보내줘요. 몸뚱이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거 예를 들어 이렇게 공양하고 나서 담배 피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피우기 싫어도 공양 끝나면 이 안에서 신호가 와요. 야 담배 왜 안 피냐? 한 대 불어. 뭐 이렇게 와요. 이게 똑같은 시간에 그 동작을 계속하면 혼은 선택하지만 육은 뭐야? 행동하는데 결정을 바꾸지 않으면 끝까지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명상할 때 최소한 50분 이상 왜 해라냐? 요 이유를 알아요. 왜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과외 선생님 두 분한테 과외를 좀 받으라고. 과외 선생님 두 분 누가 온다고? 졸음 과외 선생님과 분별 망상 과외 선생님. 이 두 분의 과외 선생님이 꼭 찾아오는데 한 10분하고 뭐 5분하고 조금만 할 때는 이 과외 선생님이 야 조금 할 때는 내가 차비 들여서 갈 수가 없어. 그냥 기름값 들여서 어떻게 가냐. 그래 좀 내가 좀 뭐 해야지 가지. 그래서 한 50분쯤 한다면 아이고 그럼 내가 가서 한 10분이든 20분 할 게 있네 하고 뭐 기름값 들어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외 선생님 맞이하려면 여러분들 최소한 50분 이상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 그럼 명상 잘하려면 이거 두 개는 필수 코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상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알면 이제 놀라 자빠진다.
여러분들도 이거 알면 세 번째 뭘까요? 이거 알면 예?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으세요. 오늘 뭐 보너스로 대박 터져야죠. 예. 여러분들이 할 때 이게 있어요. 누구와 어디서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소가 공간이 명상이 잘 되는 무심 공간이 있어요. 이상하게 가보면 그건 편안하게 잘 돼. 근데 어떤 데 가보면 와 머리가 복잡하고 막 안정이 잘 안 된 장소가 있어요. 여기 어디서 하는 이 장소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누구와 하느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옆에 사람이 산매에 쫙 들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미끄럼 타고 자기도 산매에 가는데 옆에 사람이 가다가 또 빵구 끼고 또 가다가 뭐 엉뚱한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안 나올 빵구도 나오는데 자기는 빵구가 안 나오니까 트럼이 나와. 하고 막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명상할 때 이것도 잘 살펴야 돼. 그래서 자기 집에서도 명상이 좀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좀 수다 떨지 않고 항상 내가 뭐 참선하고 108배하고 뭐 공부한다든지 이런 공간이 자기만이라도 조그만 방 하나 있으면 거기 가서 하면 그 공간은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하면 또 잘 돼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있는데 감독이 있어야 돼요. 감독. 즉 점검해주는 분이 있어요. 점검. 이런 분이 있으면 하기 싫어도 제출해야 되니까 또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리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분 보통 감독들을 돈 많이 줘야 되는데 나는 돈도 안 받고 지금 하느냐요. 아니 돈도 안 받고 감독해 준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독 돈 많이 줘야 돼요. 연봉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으면 자기가 딱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제출하면 자기는 어느새 명상의 대가가 돼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명상이 여기 기본이 뭐냐면 개념을 분명히 알고 이제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뭐 기본이라서 명상하는 자세, 방법, 명상의 목적, 이 기본적인 거는 알고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 네. 왜냐하면 명상 왜 하느냐 할 때 이유, 목적 되게 중요하다. 왜? 그쪽으로 에너지가 모여요. 그 다음에 어제도 가르침 줬는데 목표를 정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왜? 그에 따른 에너지가 당신 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오거든.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정해놓고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도 명상 잘하려면 꼭 알았어요. 우리 명상 자세도 제가 다 가르쳐 줬는데 명상 자세, 명상하는 목적 이런 거, 이런 공부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었겠지만 또 여기 옆집에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한 사람들 다 가르쳐 주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명상하다 보면 허리, 어깨 굽어지고 무릎, 엉치 아프고 지가 나고 이런데 그 집에 왜 그냥 고양이를 안 키워? 내가 이 집에 안 가봐도 알아. 그럼 뭐 지가 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고양이 키우면 지가 못 나지. 이야 하면 지가 늘이 날 수 있어. 그렇게. 그렇다 해서 고양이 키우라고 안 해요. 왜? 지가 나면 다리를 안쪽으로 열라고. 꼭 지가 나는 다리는 안쪽으로 여시면 몸이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그 요령 하나만 알면 돼. 항상 쥐는 바깥으로 간 다리가 지가 잘 나면 그럼 안으로 딱 잡아주세요. 뭐 다리를 펴가 뭐 두드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안으로 딱 열고 있으면 다시 싹 돌아갑니다. 왜? 바깥에 가서 엉뚱한 일 하고 없구나. 안으로 들어와. 이러면 안에 들어오면 조용히 말 잘 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전생에 명상 끝내주게 한 분이에요. 대가 중에 대가니까 괜히 이게 지금 트럼 좀 하고 하품 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하다가 나도 잘했다 이거 하려고. 나도 처음에는 하품 트럼 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됐다 이러려고 트릭을 쓰는 분이니까 여러분 속지 말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으로 나라를 낮추는 공경합니다. 면역력 키우는 뭐야? 규율제 84장 수행자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식과 수행과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수행자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행자가 먹는 것, 뭘 먹어야 될까요? 법식? 법식 먹어야 돼. 또 양식 먹으면 한식도 먹어야 되는가 이거? 중식. 예?
중식. 또 뭐 해야 돼? 지식을. 예? 지식? 아, 지식? 아니, 또 먹는 거. 아, 여기 지금 질문이 뭐냐면 면역력 키워주는 묘약 뭐예요? 면역력 키워주는 9일째 84장 질문이네. 아, 질문이 수행자네요. 수행자. 수행자는 먹는 것이 수행자가 먹는 것. 수행자 먹는 거. 와. 또 빨리 말하세요. 수행자가 먹는 거 뭐 있어요? 밥. 또 이거 전부 다 수행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 전부 다 수행자하고 아무런 수행자는 마음을 잘 먹어야 돼. 마음을 잘 먹어야 돼. 이걸 해야지 그 다음에 다음 동작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수행자가 마음을 잘 먹으려면 이때 수행자는 이거부터 깨닫게 돼요. 수행자가 마음을 잘 먹으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잘 먹는 것은 요거는 제일 먼저 눈 밝은 스승을 만나서 질문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먹을 수 있냐? 마음을 잘 먹는 거예요. 마음은 몸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걸 다 제일 먼저 가르쳐야 돼요. 몸 자세가 반듯하면요, 마음이 반듯할 수밖에 없어요. 해보시라고. 몸이 한쪽으로 치부둥 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좀 누울까?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자세를 잘 먹는 길은 몸 자세에 달려 있으니까 어떤 경우도 몸 자세를 반듯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은 먹는 것은 철저히 자연식을 먹으세요. 자연식. 간혹 우리 지금 보면 한인 축제에 자연식이 아닌 뭐 포카리 스웨트인가 뭐 이런 거 파란물 같은 거 막 이런 거 올라오는데 그거는 수행자 동네에 올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집에서 하지. 수행자는 감로수, 생천 감로수, 죽염수 뭐 이런 걸 먹는 거지. 자연식. 자연식 먹는데 무슨 파란물이 왜 올라와? 파란물이. 또 검은 물 올라오고 막 이래. 또 뭐 한장한다고 환타 막 이러고 막. 수행자는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지 말아요. 수행자는 오직 생천 감로수, 죽염수, 복회정수 뭐 이런 거 먹어야 돼. 그렇게 좀 알아. 먹는 거를 왜 그런 걸 사고. 특히 저는 수련회 참석 못하고 이번에 참 공부 못 가니까 수고하시는 분들 파란물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왜 생천감로수 그거 있으니까 그거 드시라 이래야지 무슨 바람으로 왜 갖다 줘. 그럼 수행하지 마라 소리야. 이거 좀 잘 알아. 4월 때부터 수행자는 뭐 초코파이 뭐라 그러고 뭐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뭐 왜 그런 걸 뭘 하냐 수행자한테. 수행 이제 제철에 나온 음식 과일 드세요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지금 제철에 나온 뭐예요? 아 그렇지 포도. 그럼 포도 보내주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좀 알아야 돼.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은 뭐 아무거나 먹다가 뒤지면 뭐 그렇잖아요. 사실 굳이 하면 되지만 아니 그런 분은 뒤지는 게 아니지. 그렇네. 그분들은 숨을 안 쉬는구나. 나는 이렇게 뒤지는 줄 알았더만 아니네. 자, 그래서 수행자라면 자연식 계절에 나온 자연식 계절식 요걸 먹어야 돼. 요거. 그 다음에 수행자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먹는 것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요거 양을 딱 맞게. 네, 적은 듯이. 사람들은 잘 몰라. 딱 맞게 먹으라 하면 자기는 오늘 더 먹어야 되겠다. 왜? 그게 딱 맞다. 그래 더 먹어. 진짜요. 그러니까 항상 적은 듯이. 제가 일러줬죠. 항상 이렇게 8부에다가 딱 기준을 주라는 거예요. 8부. 왜냐면 여기 2부는
하늘 아버지가 주는 공기 드셔야 돼. 공기. 또 하늘 아버지 주는 거 먹어야 돼. 요 팔부는 땅 엄마 주는 거. 그래서 저는 팔부를 딱 맞춰놓고 이렇게 저는 항상 7부에다가 딱 맞추는 거야.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거 따라해 보세요. 내가 딱 마지막 2부는 하늘 아버지가 주는 공기가 잘 들어오고 비워놔야 되겠다 이러고 8부는 땅 엄마 주는 거 먹겠다 이러고 그리고 먹을 때는 7부만 먹어요. 요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먹는 가족이 있으면 먹다가 꼭 남겨요. 그거 한 잔 먹으면 끝난데 남겠다 그러면 그럼 또 못 이렇게 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7부 했으니까 1부 남아있으니까 요 1부를 가지고 뒤치닥거리는 싹 해주는 거야. 예. 얼마나 이쁘냐.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이게 수행자다 말이에요. 수행자. 그래서 수행자가 달라요. 수행자. 왜? 뒤에 청소도 딱 하는 거야. 왜? 미리 알고 딱 일부를 남겨놨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양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수행자는 이제 시간. 양도 중요하지만 시간은 더 중요합니다. 이건 더. 시간은 절대로 오후 5시 이후에 이거는 물만 먹는다. 물만. 이거 수행자는 꼭 지켜야 됩니다. 수행자는. 그래서 수행자들이 지켜야 될 그 양보다 질을 택하고 그다음에 철저히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꼭 잘 하셔야 수행 잘. 그 수행 잘하는 기본이 먹는 것. 두 번째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자는 것도 이것도 양보다 질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양보다 질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시간이에요. 시간. 잠 자는 시간. 이거는 9시 밤 9시 이전에 다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요거 지키면 수행자는 수행을 끝내주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을 잘 지키면. 네.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아침 식사 시간은 그러면 일찍 아침 식사 시간은 꿈터로 가는 분들은 그것도 시간 배당을 좀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2끼 하시면 좋습니다. 2끼. 네, 2끼.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가볍게 하시고 가볍게. 그리고 점심 겸 저녁인데 점심 겸 저녁. 이거는 왕창 먹는 거 아니에요. 든든하게 먹는다. 든든하게. 그래서 이런 기본을 가지고 하시면 수행자로서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행자가 대원의 삶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수행자라는 그 이름만 달고 있지 실제로 수행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행자라면 최소한 전체의 삶을 살아야 수행자입니다. 절대로. 그래도 수행자 냄새가 좀 날라 하면 어떤 경우도 자신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시간, 몸, 돈을 투자해야 돼요.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옆에서 봐도 수행자 같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쏟으시면 수행자의 기본이 되지 않나. 선생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물 아까 생천 감독수 말씀하셨는데 보통 물을 차를 끓여서 마신다거나 뭐 우엉차나 뭐 생차 이렇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물은 2가지인데 끓인 물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좀 알아요. 끓인 물은 따뜻한 에너지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거기다 찬물을 타면 음양수가 돼서 순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안 해봤는데 끓인 물을 식혀서 어항에다 주고 식혀서 그렇게 그 안에 어항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고 저한테 일러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끓인 물일 때 우리는 따뜻한 기운을 취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조금 그의 에너지가 다른 모양입니다. 식었을 때 역할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음양수를 이렇게 타서 따뜻한 물을 끓이가 따뜻한 물 반 하고 또 감로수 반 채워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요것도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나 이런 거 이제 따뜻한 거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불이라 생각하면 되죠. 불 기운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물 기운은 찬 거는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따뜻한 물이 있는데다 이게 내가 찬물을 부으면 이분이 어떻게 돼요? 내려갈라 그러죠. 이분은 올라갈라 그러죠. 이렇게 돈다고. 이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마시면 장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안에 들어가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 제일 분이 기도 갔다 오시면 이거 딱 해가지고 딱 바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 장시니까 장부터 좋아져야 된다. 돌리는 거지. 그래서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양수 요런 거를 기본적으로 따뜻한 물 위에 찬물 요 순서를 좀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차로 끓였을 때는 저도 제가 차 면허증이 있어서 운전할 줄 아는데 뭐냐면 설독차, 생강차 뭐 이런 것만 보니까 왜 보험 안 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차를 즐겨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분이라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말고 지금 차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해동 역할을 하고 하나는 보양 역할을 하는 차를 드시면 좋다는 거지. 어차피 차 드실 것 같으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 예. 이 보약이 되면 복이 될 것이고 해독이 되면 해가 없어지니까 복해정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 실제로 복해정을 국에도 타고 뭐 숭늉 있지, 숭늉이도 타고 또 막 계속 어디든지 찬스만 있으면 그걸 다 타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다른 차는 제가 잘 이렇게 타주지 않아요. 그런 거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해정이 있으니까 그냥 타면 되는데 다른 건 또 끓여가지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시간, 그 귀한 시간은 그거 못 써. 왜냐하면 이것보다 좋지도 않은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우리는 또 죽임점, 죽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죽임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예? 뭘? 여러분들이 죽임이 뭐라도 떠올라야 되는데 소금이라고 떠오르면 안 되는데 소금이라도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죽임하면 여러분들 본래자리로 돌려준다 화는 요것만 여러분 떠오르면 돼요. 그래서 뭐든지 본래자리로 눈을 본래자리에 만들려다 그러면 죽음물을 눈에다 하고 귀를 본래자리 귀에다 붙여서 소매 묻혀서 전부 다 본래자리에 돌리는 데는 이 죽임으로 다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왜 하는 역할을 하니까 요거 꼭 하죠. 그래서 저는 먼저 환원을 시킵니다. 물에다가 죽음부터 딱 해놓고 물 타고 그럼 환원 시켜놓고 이 두 개 타고 이렇게 해서 끝장을 봅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면허증 없어도 몰 수 있는 차, 뭐 성강차, 셀록차, 뭐 이런 거 구기자차 뭐 이런 거 하다가 여러분 뭐 구기 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왜 시간 지금 절약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 종류에 대해서는 각자 차에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거 뭐 공부해서 또 차를 이쁘게 마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해독도 하고 보약도 해 먹고 막 이렇게 공부해야 되니까 특히 수행자지 수행 공부인으로서 살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기운을 또 보충하려면 제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홍삼 그 액기스로 다리 나가지고 하는 그것도 뭐 먹는 분들은 다 기운이 너무 좋다고 계속 시켜 먹어요. 그 우리 선전 안 하고 이래서 안 팔릴 것 같아도 꾸준히 먹는 분들은 몇 년이고 계속 뭐 왜냐면 내가 왜 그래 먹냐 물어보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방금 소리 난 거 봤죠? 저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리 안 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자,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수행자로서 공부인으로서 타의 추종을 부르려면 그 본보기가 되는 분이니까 좀 많이 본받도록 박수로 크게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세계적인 인물은 자꾸 뭐 질문하고 싶어 손 드는 것 같아. 향수꽃 집착. 예? 아, 집착. 아, 집착하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할까? 그 오늘 집에 가서 집에다가 본드를 붙여 착착 붙여놓고 그럼 집착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다른 걸로 지금 하면 좋겠는데 덕분입니다 이런 거를 집착하면 좋은데. 예? 덕분이다 하는 거를 집착하는 거지. 그럼 뭐 밥 먹을 때도 덕분입니다. 뭐 화장실 가도 덕분입니다. 걸어 다닐 때도 덕분입니다. 이거 집착을 하면 대박 터지겠네. 그거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래. 자, 덕분입니다로 집착해서 대박 터지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내려놓고 덕분입니다로 집착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질문할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성기 한번 하고 마칠까요? 하나 둘 셋 넷. 오늘도 모든 생명들이 아름다운 미소로 한문 닫고 이끌어 올려서 즐겁습니다. 즐거운 마음 덕분에 무심히 항상 되어 딱 맞게 살아서 기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